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엑셀 ITQ가 되겠고요. 2014년 10월의 시험본 110회 C형입니다. A, B형은 올려드렸고요. C형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그 한 달에 두 번씩 특별 시험이 있다 보니까 제가 올리는 게 좀 다른 과목들은 못 올리고 있고요. 엑셀 위주로 많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엑셀은 좀 회사에서도 많이 쓰고 한글이나 파워포인트보다도 응용이 좀 많은 과목이라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세 과목 중에 하나를 딴다. 그러면 엑셀을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계속 말씀드리는 거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번호 성명 체크하시고요. 내 PC 문서에 ITK 저장해라. 그 다음에 수험번호 8자리 다시 본인 이름으로 저장하는 거. 그리고 주기적으로 저장하고 답안을 전송하시면 됩니다. 현재 버전은 21년 버전입니다. 자, 그러면 초기화부터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트를 저처럼 3개를 추가시키고요. 시트 1은 제1작업, 제1작업, 그 다음에 제2작업, 그 다음에 제3작업, 더블 클릭해서 이름 바꿔줍니다. 제3작업. 자, 1작업 Shift 키 누르고 3작업 선택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새 시트가 한꺼번에 선택이 된 거죠. A열 머리글 선택해 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키 열너비를 1로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전체 선택해 주신 다음에 요 이등변 삼각형의 컨트롤 A 전체 선택이에요. 글자체는 보시면 굴림의 11 가운데 정렬로 바꾸겠습니다. 굴림의 11 가운데 정렬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열을 1로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1작업, 2작업, 3작업 하라는 것까지 다 됐기 때문에 2작업 시트나 다른 거 3작업 시트를 눌러서 해제를 해주시고요. 1작업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크기를 좀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확대를 시켜놓고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저는 바로 여기서 이제 1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비퍼부터 입력하겠습니다. 상품 코드, 그 다음에 상품명, 분류, 그리고 제조회사, 단가, 전월, Alt 엔터 누르고 주문량. 자, 그 다음에 10월, Alt 엔터 주문량, 순위, 비고 해주시면 되고요. 자, 또 입력해 볼까요? GA 다시 548 그 다음에 G 다시 659 658인가요? 658 자, 그 다음에 DR 다시 289 자, 그 다음에 YB 다시 584 그리고 YN 다시 647 그리고 DH 다시 252가 되겠고요. DP 다시 648 그 다음에 GL 다시 574가 되겠습니다. 오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입력해 줍니다. 포차코 그 다음에 폼 프린 스누피 헬로키티 그 다음에 마이 멜로디 리라쿠마 그 다음에 구데 타마 그리고 미피입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살짝 넓혀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좀 작게 했습니다. 왕구 자동 채우기가 되는 거죠. 자파 왕구 문구 문구 자파입니다. 제조회사는 다예, 웨이, 수인, 다예, 수인, 웨이입니다. 단가는 쉼표는 나중에 한 번에 집어넣으면 되니까요. 그냥 숫자로 입력하겠습니다. 입력을 천천히 숫자 같은 경우는 꼼꼼하게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숫자는 오타 없이 여러분들이 잘 찾아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월 주문량도 입력해 볼까요? 512, 그리고 124, 512, 267, 그리고 170, 224, 그 다음에 198, 461입니다. 자, 10월 주문량도 입력해 보겠습니다. 320, 56, 350, 그 다음에 54, 87, 54, 87, 60, 이번에 숫자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네요. 235, 그리고 260입니다. 자, 입력이 끝났으면 저처럼 입력할 범위를 아예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신 다음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미리미리 해놓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똑같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시면 됩니다. 다이의 10월 주문량 합계. 밑에 보시면 자파 10월 주문량 합계.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최대 전월 주문량, 그 다음에 상품 코드, 그리고 단가입니다. 자, 입력이 끝났으면 이제 표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모든 테두리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 외곽선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한번 해줍니다. 그림 보시면 항상 똑같아요. ITQ는. 그 다음에 저처럼 여기 요만큼 주신 다음에 굵은 테두리 한번 더 눌러주시고요. 제가 여기 잘못했네요. 여기는 삭제하고 다시 한번 굵은 테두리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대각선이죠. 지금 요 F13과 14는 대각선이기 때문에 테두리를 누르고 다른 테두리에 들어가셔서 대각선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사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나면 테두리가 끝났어요. 이제는 순서대로 보시면 우선은 여기서 굴림의 11은 아까 해줬고요. 가운데 정렬도 해줬거든요. 숫자를 지금 정렬이 안 돼 있죠. 숫자는 오른쪽 좌측인데 숫자는 표시 형식의 요 심표를 찍어 주시는 순간에 숫자로 인식이 되면서 오른쪽 정렬이 됩니다. 됐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동그라미 끝났고요. 제목과 결제는 나중에 할 겁니다. 자, 그럼 채우기 해보겠습니다. 어느 책에서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뭐 채우기를 한 번에 해라 라는데 그럴 필요 없이요. 그냥 한 번씩 눌러주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5행부터 14행은 한 17, 18 정도로 넓혀주고요. 1에서 3행은 21 정도로 넓혀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넓혀줬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좀 사용하기, 보기 편하게 좀 넓혀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제가 상품 코드 옆에다가 지금 커서를 놨는데 유효성 검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데이터에 가셔서 지금 텍스트 나누기 오른쪽에 있는 게 유효성 검사입니다. 유효성 검사 눌러주시고요. 목록 범위는 어디를 주시냐면 상품 코드를 줍니다. 상품 코드를 저처럼 주시면 된다. 범위를 확인 눌러서 콤보 상자를 눌러서 하나 눌러주시고요. 그러니까 얘는 타이핑을 치는 게 아니라 유효성 검사로 입력을 하시는 거다. 자, 셀 서식 보겠습니다. 단가 부분에다가 범위를 주시고 뒤에다가 원을 표시하세요 라는 거죠. 그러면 홈 탭에 표시 형식에 사용자 지정 샵 콤마 샵샵 0 그대로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다운표 원 다운표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맨날 해보셨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는 부분이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월 주문량으로 이름을 갖다가 정의해라. 저처럼 전월 주문량의 범위 주시고요. 클립보드 밑에가 이름 상자입니다. 여기다가 전월 주문량 해주신 다음에 엔터까지 타이핑을 꼭 입력을 해주시라. 자, 이제 제목으로 올라옵니다. 삽입에서 도형의 일러스트레이션 도형의 육각형이네요. 육각형 들어가 주시고요. 그림을 비슷하게 그려줍니다. 크기를 비슷하게 잡아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형 채우기에서 노란색 해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그림자를 도형 효과에서 주겠습니다. 오프셋 오른쪽, 오프셋 오른쪽으로 주시고 더블 클릭해서 캐릭터, 상품, 주문, 현황 입력해 주신 다음에 전체 범위 주시고 글자체 폰트 바꿔줍니다. 굴림에 24. 어차피 나중에 정렬하게 되면은
굵게 검은색이죠. 이 가운데 정렬을 하려면 홈 탭으로 다시 들어가셔야 돼요. 홈 탭에 가서 가운데,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라. 됐나요? 그렇죠. 굴림에 24, 검정색 굵게 채우기 노랑까지 다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우리 이제는 결제판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L, M, N, O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3행과 4행으로. 저처럼 L열을 줄이시고요. L, M, N, O에다가 여기서 모든 테두리를 한번 해줍니다. 그 다음에 L열 3행과 4행을 범위 주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추고 여기다 결 Alt 엔터 제 해주십니다. 자, 담당, 과장, 부장 해서 입력을 해주고요. Ctrl C 하신 다음에 H열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키 선택해서 붙여넣기 해서 끝에서 두 번째 얘가 그림이죠. 그림을 선택해 주시고요. L, M, N, O를 열머리글을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키 삭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은 좀 비슷하게 우리가 크기를 조정해서 위치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을 흰색으로 채워라 라고 기억나시죠? 그림 흰색으로 채우고요. 보기에 가셔서 눈금선을 없애주면 첫 장이 끝납니다. 자, 좀 확대해서 볼까요? 첫 장은 오타가 나면 안 되니까요. 오타 없이 하도록 꼼꼼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첫 장이 끝났고 이제 밑에 두 번째 장으로 내려갑니다. 이 두 번째 지시사항 함수를 풀어보게 되겠죠. 랭크 보겠습니다. 랭크 EQ 탭. 자, 문제를 보니까 10월의 주문량을 그러면 포차코의 10월의 주문량 콤마 전체 범위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그렇죠. F4 한 번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안 찍혔어요. F4 한 번을 눌러주겠습니다. F4 한 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콤마 무슨 차순? 내림차순이래요. 내림차순으로 해주시면 등수가 나오겠죠. 드래그해서 채우기 하시면 됩니다. 1등부터 8등까지가 나왔다. 잘 나왔네요. 자, 그러면 1번은 끝난 겁니다. 자, 2번은 AND 함수 우선 AND부터 해야 되겠죠. 먼저 논리값을 만들겠습니다. 주문량이 그러면 주문량이 전월 주문량이 크거 나왔다. 얼마 이상? 200 이상이면서 맞는지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논리값을 하나 만들어줬는데 얘가 이면서 면서로 끝났다는 건 뭐예요? AND죠. 그러면 뒤에다 콤마 주문량이 200 이상이면 주문량이 10월 주문량이 얘도 200 이상이면 크거 나왔다 이상 200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논리값을 봅니다. 예, 논리값을 봤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if문을 씌울 수 있는 겁니다. if 탭 제일 뒤에다 콤마 앞에 논리값이 참이면 히트 상품을 문자는 따옴표를 하는 거죠. 히트 상품을 아니면 거짓이면 공백은 따옴표 2개입니다. 이렇게 놓으세요 라는 거네요. 자, 괜찮은 문제입니다. 함수 어렵지는 않죠.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한번 함수 확인해 주세요. 순서는 우선 논리값 먼저 만들어주고 AND 함수 한 다음에 if문 씌워주시면 됩니다. 자, 다혜의 10월 주문량의 합계 dsum이네요. dsum은 표 전체 b4부터 h12까지 주시고요. 콤마 필드 여기서 뭘 구해라? 10월 주문량의 합계죠. 10월 주문량 필드 찍어주시고요. 조건은 뭡니까? 다예죠. 제조회사가 다예. 디베이스 함수는 마지막 조건이 필드명에 같이 들어간다는 거. 예, 됐습니다. 자, 여기다가 예, 끝났죠? 그 다음에 밑에 자파이 여기는 제가 오타 놨네요. 평균이네요. 평균 써주시고요. 지금 수정해도 괜찮습니다. 자, 평균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 average는 sum 나누기 count다 라고 했던 거죠. 그거의 응용 버전입니다. 그래서 sum if 분자부터 하겠습니다. sum if. 자, 조건범위는 그렇죠. 분류 중에서 뭘 찾아라? 자파를 찾아라. 그 A 10월 주문량의 합계를 구해다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자파 중에서 10월 주문량의 합계를 구해달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610이 나오네요. 얘를 갖다 나눠라. 뭐로? count if. count if 여기서 뭐를? 자파를, 그쵸? 자파의 개수로 나눠다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괜찮은 문제죠 이거. 그리고 뒤에다 뭘 붙이래요? 2a를 붙여라. 자, n% 연산자 다음표 대문자 2a 해주시면 되겠네요. 요거는 문자 붙이는 건 항상 똑같습니다. 됐습니다. 305 2a입니다. 자, 그 다음에 최대 전월 주문량이라고 했는데 맥스죠. 맥스 범위만 주시면 됩니다. 전월 주문량 이름을 이용해서 하래요. 그냥 범위 주시면 돼요. 엔터. 됐어요. 그 다음에 vlookup은 제가 vlookup은 거의 저 공식처럼 외워달라고 말씀드렸죠. 자, vlookup 제일 처음에는 유효성 검사한 거 콤마 범위는 상품 코드부터 단가까지죠. 상품 코드부터 단가까지 이렇게 주시고요. 콤마. 자, 단가가 몇 열에 있냐? 1열, 2열, 3열, 4열, 5열입니다. 5열, 콤마. 그리고 문자에서 문자 찾는 거니까 정확하게 일치가 되겠죠. 엔터. 예,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vlookup이 제일 쉬워요. 우리가 구할 때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조건부 서식인데요. 조건부 서식일 때는 지금 우리가 채우기 핸들을 하면서 테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테두리를 한번 손을 보고 모든 테두리 해주신 다음에 굵은 테두리 해주고 요 범위 내에 그대로 바로 조건부 서식에 들어갑니다. 조건부 서식은 세 규칙 수식을 사용할 지정할 셀 결정은 항상 수식 앞에는 은이 붙죠. 10월 주문량이 300 이상인 그러면 10월의 주문량은 찍어주시고요. F4를 갖다가 두 번 눌러서 열 참조로 만들어 줍니다. 얘가 얼마 이상? 크거나 같다 300 이상이면 이 얘기죠. 내가 지정한 서식을 적용해 주세요 라는 겁니다. 행단위로. 자, 그러면 굵은 파랑이라는 얘기입니다. 확인 됐습니다. 금방 했죠.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첫 장이 끝났어요. 첫 장이 250점 정도가 되는 거죠. 240점 상당히 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B4부터 HC2를 컨트롤 C 한 다음에 이 작업에 들어가서 B2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랍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살짝 넓혀 주시고요. 여기다가 지금 보시면 고급 필터를 넣으래요. 분류가 자파이거나 10월 주문량이 300 이상인 조건이죠. B14에다 분류 컨트롤 그 다음에 10월 주문량 컨트롤 C 그리고 B14에다 컨트롤 V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분류가 자파이거나 자파이 건하니까 다른 줄이죠. 건하니까 그거나 같다 300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단가 상품명 컨트롤 단가 그리고 전월 주문량 10월 주문량만 빼래요. 컨트롤 C 그 다음에 B18에다가 컨트롤 V.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ESC 눌러서 범위 해제해 주시고요. 데이터의 고급 필터입니다. 다른 장소의 복사 조건 범위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복사 위치는 지금 우리가 필드명 복사해 놓은 데다가 드래그해서 드래그로 이렇게 범위를 주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서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고급 필터의 결과를 요 채우기 되어 있는 거 있죠. 홈 탭에 가셔서 채우기 없음을 하고 그 다음에 그대로 범위 있는 데서 표서식을 뭘로 놔라? 보통 6으로 놔라. 보통 6으로 놔라.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머리끄랭 줄무늬행 적용하시오네요. 그대로 놔두라는 얘기죠. 필터 단추만 없애겠습니다. 필터 단추는 하라는 얘기가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2작업은 끝났고요. 3작업에 가보겠습니다. 3작업도 마찬가지 범위를 주시고 이 범위를 이용하여 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3작업에다가 삽입에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라. 기존의 워크시트 위치는 3작업의 B2입니다. 그죠? B2에서 시작을 했으니까요. 확인. 자,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행에는 단가가 들어가 있고요. 얘를 갖다가 오른쪽 키 눌러서 행으로.
자, 그 다음에 열에는 분류가 들어가 있네요. 우클릭 열로 들어가고요. 값에는 상품명의 개수와 10월 주문량의 평균이죠. 상품명의 개수와 10월 주문량의 평균인데 상품명의 개수는 그대로 들어갔어요. 근데 10월 주문량의 평균은 지금 합계로 돼 있죠. 이런 경우에는 10월 주문량을 누르시고 가피드 설정 평균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름이 틀리죠. 10월 주문량으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예, 10월 주문량으로 들어가 있네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얼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처음에 단가 및 분류별로 상품명의 개수와 10월 주문량의 평균을 구하시오까지 된 거죠. 단가를 그룹화하고 단가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키 그룹 시작은 1부터 끝나는 건 15만까지죠. 하나, 둘, 셋, 넷 했습니다. 15만까지 단위는 지금 5만이네요. 하나, 둘, 셋, 넷 해서 바꿔줬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 보시면은 예, 이상 없이 매치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류를 출력 형태같이 정렬하세요. 그래서 여기를 내림차순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파 됐습니다. 그리고 이름 바꿔주겠습니다. 분류 여기는 행 레이블은 단가네요. 자, 이름을 바꿔줬고요. 레이블이 있는 셀을 병합하고 안대맞춤 피벗 테이블에서 옵션입니다.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하고 안대맞춤 빈 셀에는 별표 2개 그리고 요약 및 필터 탭으로 가셔서 행의 총합계는 선택 해제를 해서 지우겠습니다. 확인 됐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출력 사항에 맞추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를 제가 해제해주고 비슷하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숫자 있는 데 있죠? 숫자는 저처럼 하는 방법 알려드렸었죠? 우선은 숫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콤마를 찍으면 알아서 정렬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가운데 정렬하고 콤마 찍으면 알아서 숫자가 정렬된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된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숫자는 오른쪽 정렬로 콤마 찍는 순간에 옮겨갔다. 예, 이상이 없이 정렬이 됐습니다. 그러면 3번 작업도 끝. 4번 작업 가보겠습니다. 자, 1작업에 가셔서 이번에는 범례와 상품명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상품명 컨트롤 범례는 단가와 10월 주문량이 들어가 있네요. 그죠? 이 상태에서 삽입의 차트, 막대 차트입니다. 막대 차트 들어가 주시고요. 차트 이동하겠습니다. 새 시트, 제 4작업. 제가 여기다가 이름 써야 되는데, 상관없습니다. 4작업 해주시고요. 요 이름을 갖다가 4작업을 마우스 왼쪽 키로 찍어서 뒤로 보내겠습니다. 전체 클릭해 주시고 더블 클릭. 홈 탭에 가셔서 글자체 폰트 바꾸겠습니다. 얘는 지금 뭐죠? 굴림의 11이죠. 자, 그리고 레이아웃부터 해주셔야 되는데 레이아웃부터 할까요? 레이아웃 3의 스타일 1, 그 다음에 글자체는 굴림의 11 순서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여기 순서대로 아까 우리가 한 게 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새 시트를 이동하고 4작업으로 이름 바꾸고 레이아웃 3의 스타일 1 순서대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굴림의 11까지 했습니다. 채우기는 전체 채우기를 갖다가 뭘로? 그림이나 질감을 주란 얘기죠. 파랑 박엽지로 주고요. 예, 가운데 그림 영역을 흰색으로 집어넣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해줬고요. 그리고 6번으로 들어갑니다. 제목은 완구 및 문구 상품 주문 현황 입력해 주시고요. 전체 체크해 주겠습니다. 채우기, 단색 채우기 흰색. 그 다음에 테두리 가서 실선으로 해주시고요. 검은색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글자체 폰트 아직 안 바꿨죠, 우리? 글자체 폰트는 굴림의 20입니다. 굴림의 20이 되고요. 굵게네요. 굵게 되어 있습니다. 자, 테두리, 그 다음에 채우기 흰색 해줬네요. 제목도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서식에 보시면
서식에서 차트 종류 변경 눌러주시고요. 혼합, 얘를 표식 있는 꺾은 선형, 그쵸? 10월의 주문량을 표식 있는 꺾은 선으로 놓고 보조축으로 지정하세요 라는 게 되게 돼요. 자, 확인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림이 안 맞죠?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셔서 우리 데이터를 갖다가 포차코 없는 걸 빼겠습니다. 스누피 없고요. 헬로키티, 마이멜로디, 리라쿠마, 그 다음 미피 없네요. 확인 눌러서 비슷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계열을 누르신 다음에 10월 주문량 계열을 누르시고 표식에 표식 옵션에 기본 제공 네모인가요? 네모 10으로 놓겠습니다. 거의 하던 대로 지금 나와 있죠. 똑같이. 그리고 눈금선은 저처럼 클릭해 주시고요. 검은색 파선입니다. 파선해 주시고. 자, 파선 해줬습니다. 축, 지금 보니까 축도 실선이네요. 실선 해주시면 되고요. 축값은 지금 왼쪽 축은 이상이 없는데 오른쪽 축이 지금 단위가 안 맞죠. 그래서 축값은 축 선택해 주시고 그래프 모양의 축 옵션 최대값은 얼마? 400. 기본 단위가 100이네요. 100으로 해줬습니다. 나머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눈금선, 파선, 축 형태 참조해라 까지 됐네요. 그죠? 그리고 범예명을 변경하고 범예명 저처럼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선택에 가셔서 10월 주문량을 편집할 겁니다. 편집에 들어가서 10월 주문량으로 입력을 그냥 타이핑 쳐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 10월 주문량으로 편집을 했고요. 자, 그리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집어 넣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안 넣은 게 레이블 값을 안 넣었네요. 그죠? 여기서 한번 2번 클릭하시고 차트수 추가해서 데이터 레이블을 바깥쪽 끝에다가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블 같은 거 다 입력했고요. 이제는 둥근 사각형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 도형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이 있네요. 그리고 이 노란색 지점을 선을 갖다가 가리켜서 이렇게 갖다 주시고요. 더블 클릭해서 이름 쓰겠습니다. 최대 단가. 자, 얘는 글자체 폰트 바꿔볼까요? 글자체 폰트가 원래는 다 굴림의 10일이죠. 굴림의 10일 검은색 가운데 정렬해줬습니다. 이따 세로 가운데 해줄게요 또. 자, 그 다음에 홈 탭에 가셔서 채우기 흰색으로 채워주시고요. 얘도 세로 가운데 해주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지금 안 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보신 다음에 폼프린, 헬로키티 나머지 이상 없어요. 나머지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출력 형태에 맞게 해주세요. 뭐 모서리, 범례명, 스타일, 레이블 값, 보조축 다 이상이 없습니다. 쭉 하시면서 그렇게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았던 것 같고요. 순서대로 정리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다. 자, 한번 나머지 확인해 주시고 이상이 없으면 마무리 짓고 저장하고 전송한 다음에 끝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엑셀만 우선 먼저 해드리는 이유는 함수는 좀 머리를 써야 되니까요. 우리가 한글 같은 경우는 그냥 타이핑을 치면 되고요. 파워포인트는 마우스를 잘 찍고 도형을 잘 찾으면 되거든요. 근데 엑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함수 부분, 조건부 서식 부분, 이 첫 장이죠. 첫 장이 두 번째 장, 여기를 갖다 못하면은 좀 배점이 A가 나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시면서 함수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